네, 그럼 일부 우령님의 미니 특강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라고 딱히 정해서 말하면은 어떤 특정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서 일단은 2019년이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블로그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수도권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는지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 조금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거를 아마 조금씩 하나씩 좀 정리하고 풀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 진짜 돈으로 내고 들어도 좀 값진 강의일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막 감동스럽네요. 진짜. 네. 일단 다 강의 끝난 다음에 그런 소리를 하셔야지 미리 하시면 제가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 그렇죠. 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네. 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핫한 가운데에서 뭐 다른 방향을 보시는 분들의 그 의견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2019년도를 1월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9월 13일 날 부동산 대책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거의 뭐 밑바닥으로 떨어지다시피 하는 상황이 왔었고 그게 올 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올 초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부분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보면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또 그 기회를 잡으시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선도 투자자와 후발 투자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늦은 실수요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도 투자자와 그 다음에 그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항상 좀 늦어지는데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2019년 초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2019년도 1월달, 2월달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손해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한 그 흐름이 잠깐 주춤주춤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 빠숑님이나 다른 분들도 자주 얘기를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잊지 않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불안해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가 투자 기회였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되게 많이 두려워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아마 3월달쯤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공시지가 발표했나요? 아마 그 전후로 해서 공시지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공시지가 발표하고 종부세라든지 그런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많은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그때쯤부터 기존에 예를 들면은 한 15억 정도 하던 아파트 가격이 그때 한 12억, 11억, 10억 이렇게 떨어졌던 상황에 선도 투자자들이 그때 막 이렇게 진입을 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많은 분들은 그 후발주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했던 상황이었는데 선도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그때 굉장히 싼 가격에 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규제가 차라리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갖다가 뭐 한 5천만 원 내는데 오르는 거는 한 4억 오르면 세금 내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확산되는 상황이 왔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고점 찍고 많이 하락했던 이 시장 중에서도 제일 A급인 강남 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강남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월 말 6월쯤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많이 강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강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선도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발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상황이 보이면서 그 시장이 점점 퍼져나가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이런 모습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9.13 대책 나오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9.13 대책이 나오게 됐던 그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 8월 달에 그 분위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서울이 화랑이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선도 투자자들이 먼저 시장을 잡고 그 이후에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후발 투자자들이 서울 시장을 갖다 마구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들처럼 결국 그런 시장으로 왔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를 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는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 사람들의 관심, 투자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쉽사리 꺾이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왔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강남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서 잠실이라든지 기타 성동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퍼져나가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시점에 나왔던 게 우리 김영민 장관이 했던 소리. 강남이 좋습니다.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익히 저희도 잘 알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보는 관점이 저희랑 보는 관점이 틀린 게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은 기름에 불이 붙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한번 붙어서,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일종의 기름을 붓는 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기름을 붓는 장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을 뿌리게 되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물을 뿌리면 당연히 불이 꺼질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름이 불 붙어 있는 장에 물을 뿌리면 기름이 튀면서 그 장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에는 그때 분양가 상한제 부분이 결국 우리들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집을 사지 말아라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결국 재건축 부분이 약간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이 되면서 서울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점점 공급 부족이 되면은 서울시장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이 뭐여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었다, 사람들의 심리가 사야겠다는 마음이 붙었던 그 시장은 일종의 화라산처럼 기름이 부어져 있는 상황에 물을 뿌리는 상황하고 유사하다. 그러면은 옆으로 어디로 번져나가는지를 좀 항상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8월 달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잠깐 안 좋았던 듯 하지만 결국 지금 서울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세를 보이면서 기존에 서울에 올라갔던 강남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마포 성동 부분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머지 장들도 같이 오르는 상황이 와서 지금 외곽지역까지 오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아마 그분들이 되게 지금 딜레마로 빠지시고 계신 부분이,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은 잡아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제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시장이 활황이 된다는 얘기고, 시장이 활황이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게 모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은 장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면 안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쉽사리 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 장이 점점점 어디로 갈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가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또 그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 또 경험해 보셨겠지만 10월 1일이었죠. 10월 1일 날 결국 이런 발표를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근데 이제 재건축 단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6개월 유예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부분을 아마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그 각종 규제를 강화한 대출 규제나 이런 걸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정부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약간 유예해 준 부분도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시점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정부가 의도한 바와 달리 사람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10월 1일 달에 발표했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든 관심과 모든 대상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도 투자자와 그 다음에 후발 투자자,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한 번쯤 연결고리를 잡아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선발 투자자들은 그 다음에 후발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규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요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 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그동안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그러니까 2019년 초에 이래서 투자하지 못하고 오르는 걸 보면서도 투자하지 못하고 했던 후발 실수요자들이 지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상황이 되면서 후발 실수요자들이 점점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서울의 중심지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외곽지 지역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후발장으로 좀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강남장이 상승하는 건 제일 먼저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퍼져나가는 거는 당연하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작년장 그 이전장을 보게 되면은 그 외곽지가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후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서울 외곽지까지 상승하는 장이 지난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서울의 이런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번져나가서 외곽지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호재성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동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안산성 같은 금관구 지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두면서 가격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제가 볼 때 이 모습은 다 선도 투자자가 아니라 후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 선도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쨌든 투자를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고 또한 투자를 또 하면서 계속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 또는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상황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1일 달에 나왔던 그 어떤 대출 기자나 이런 걸 봤을 때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를 집중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점점점 외곽 지역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면 근데 후발 실수요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본 거는 서울장 또는 그 밖에 이제 수도권에 괜찮은 지역이 올라가는 것만 봤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장이 눈에 안 보여요. 문제는 선도 투자자들은 경험도 있고 뭔가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다음번 움직임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를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래요. 분양권 시장이든 서울은 분양권 막혔으니까 그렇다 치고 분양권 시장이든 정비사업이든 이것들이 지금 예전 서울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같이 맞물려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신축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 거를 생각해 보면은 분양권 시장에 피가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갔고요. 처음에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분양가들은 계속 상승하면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피는 계속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분양권을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분양권만 새 집을 구하는 게 아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 것도 새 집을 구하는 거다라고 했던 분들이 결국 이쪽으로 들어가는 상황도 만들어졌고, 결국 그 분들이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보고 있는 피는 그 앞단에서 분양권이라든지 신축이 입주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분양가, 아니 실제 입주가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 아파트에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피가 붙는 상황이 계속 맞물려 들어가면서 서울시장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 수도권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고요. 바라보는 관점은 주변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맞춰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지난번과 달리 이번 장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수도권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서 앞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허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막혀 있는데, 그 9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분이 막혀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9억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변에서 일어난 수도권장에서 분양가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게 되면 지난 1, 2년간 분양가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점점 느껴지게 될 거고, 결국 선도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움직일 때는 이쪽도 막히고 저쪽도 막히고 했을 때 기름이 불붙어서 옆으로 튀듯 또는 규제가 눌러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듯 결국 이 상황으로 해서 주변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점점 지금 현재는 수도권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먼저 캐치하고 점점 수도권 비조정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환경적인 변화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나왔던 제 책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책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었죠?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장을 제가 갭 메우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갭 메우기 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지역의 한쪽으로 보게 되면 어느 아파트가 오르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오른다라고 하게 되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이런 장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침체기에서 점점점 상승이 회복되는 장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점점 중심지가 확산되고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심지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규제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여기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찾았지만, 점점 이게 막히는 장이 되게 되면은요, 이분들이 투자자들이 먼저 선도 투자들이 다음번 투자처를 찾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서울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도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후발 실수요자들이 지금 연끌을 해서 지금 서울에 집을 사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다음번에 수도권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음번에도 그런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쯤 되면은 앞에 회복기 이후에 중심지의 상승장이 나타나게 되고요. 중심지의 상승장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그게 한도에 차는 상황이 되게 되면 후반부의 장이 되면은, 물론 서울장이 안 오른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결국 선도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모습과, 그 다음에 후발 실수요자들이 바로 그 지역마저도 사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급하게 들어오는, 또 후발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들어오는 장이 오게 되는데, 보통 이거를 또 어떤 곳에서는 대순환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갭 메우기 장이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어떤 또 다른 분이 표현한 표현에 의하면 대순환장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다
근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어디가 이렇게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저는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 근데 분양가가 상승하는데 앞으로 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특히 이왕이면 그 지역의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 결국 분양가가 상승하고 분양권에 피가 붙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역시 그만큼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정비 사업에 피가 붙고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가 나타나서 지난 몇 년간 서울의 상승장의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났듯이 수도권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좀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발 실수요자들이 지금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선도 투자자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접근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끔 이제 나타나는 그 우리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지금 그래서 수도권의 비조정장 지역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도권의 비조정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후발 실수요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그동안 몇 년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움직이는 게 눈에 보여야만 그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표현했던 후발 실수요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예를 들어 수익을 낸다든지 그런 모습들은 당연히 선도 투자자 또는 후발 실수요자보다 좀 더 앞에 있는 후발 투자자들 바로 이런 분의 역할로 접근을 해야 본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겁이 나서 떨어질까봐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그동안의 사례로 봤을 때 항상 회복기 다음에는 중심지의 상승이 왔고요. 중심지의 상승이 온 다음에는 항상 후발 지역의 갭매우기 또는 후발 지역의 대순환장이 왔던 그 사례가 대부분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2부, 3부 쪽에서 또 아마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겠지만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희가 한 발 앞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그래서 그동안 수익을 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그 내용을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저희와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원래는 15분 정도 예정되어 있던 그 간단한 특강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시작하게 되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입이 문제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심지어 대본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주절주절 떠들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녹화본으로 나갈지는 모르지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분들이 올리셨던 그 글 내용들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예, 말하는 강의하시는 중간에 월천대사 이주연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고요. 인사.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야, 안녕하세요. 뒤에 무슨 화장은 또 언제 했대? 립스틱만 발랐어요. 그리고 지금 속보가 떴는데 네. 조국 장관 사퇴하셨다네요. 네. 아무튼 뭐 제가 정치적인 판단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지금 버스 토론 시작하자마자 사퇴를 하셔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제 유튜브 좀 이렇게 청취자가 좀 검색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뭐, 저희 잠깐 분용님 특강 들은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네. 소감을 얘기하고, 거기까지 1부 마무리 하는 걸로 하시죠. 예.
INFP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동님의 인사이트를 옆에서 들어서 너무 영광이고 네. 그리고 왜 감동이에요.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회복 다음에 중심지, 그 다음에 주변지로 간다는 건 사실 이번 서울장에서도 배웠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대전장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상승했던 부산, 대구 똑같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투자, 그래야지 진정한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다 누구나 보면 수익이 안 생기잖아요. 네. 너무 좋은 특강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INFP님의 그 아브라 네, 팟캐스트가 있는데 우리도 출연해 주실 네, 예정이니까 IMF 부동산 라디오 다음 주 출연 요청해서 네. 했는데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할까봐 저도 따라해도 돼요? 네, 그럼요. 특강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특강 좀 준비. 또 대본 없이 하려고? 네, 특강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구해줘 내 집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네.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상담도 있거든요. 네. 부룡님이 상담해 주시니까 꼭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방송이 굉장히 많은 채널을 지금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아무튼 좋습니다, 그냥. 예. 네. 지금 아브라 팟캐스트가 지금 경제에서 5위째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이렇게 2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1위는 신과 함께 때문에 안 되고요. 그 김동환 형님이 너무 세죠. 너무 안 쉬고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쉬어.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하루에 2개씩 올리더라고요. 뭐 아침 저녁.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이겨? 어떻게 예, 안 신과 돼요. 함께를. 예. 제가 지난주에 한 번 이겨봤어요. 진짜요? 10분 동안. 와, 대박. 새벽 4시에. 새벽 4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훨씬 더 청취율이 높아지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브루닝 강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처음부터 같이 들어주신 우리 강영원 대표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딱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뭐 말을 너무 돌려서 하셔가지고 막 계속 돌려서 저는 들으니까 딱 그 얘기 같은데 지금 서울시장도 결국 투자자들이 간 거 니들 실수요자들이 뒤에서 너무 올라버려서 재면서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아마 수도권에서도 똑같이 그 포지션에 서면서 절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봐라 뭐 그 얘기 아니냐. 그 얘기신 것 같았어요. 네. 네. 이게 언어가 참 미묘해요. 이거를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수요자는 뭐 아무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까지 많이 반복돼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 서울 떨어질 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수도권의 알짜인 거라도 빨리 찾아서 투자자의 마음으로 실수요 하셔라 뭐 이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야, 역시 그 10만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TV 그렇죠. 진행과 다르네요. 네, 야. 80만. 예, 얼마 전에 부동산 카페가 8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유튜브도 곧 10만을 돌파할 것 같아요. 앉아! 가자. 네. 좀 난 늦게 이런 걸 못하겠어. 가자 이런 거. 지금 하신 거 제가 편집해갖고 계속 가자 해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가자! 가자. 알겠습니다. 조금 후반부에 오시긴 하셨지만, 예, 얼쨌든 이주연님은 예, 어떠셨어요? 앞에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근래 이제 부룡님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논지가 그 갯매우기라는 이제 책 후반부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온기가 고루고루 퍼지면 사실 상승기에는 안 오르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 집만 너무 안 올라서 속이 상하신 분들도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 차근차근 올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양극화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그런 양극화 시대에서 좀 소외감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 이런 분들 마음도 좀 달래주시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소외됐던 지역에 온기가 드디어 왔어요. 매도도 되고 이제 거래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더 놀래기 전에 좀 단단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고 후반부에서 들은 얘기도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저번에 요번 그 미니 특강 하고요. 저번에 그 우리 공개 방송 했었을 때 네. 부동님 하셨던 그 미니 강연 꼭 리와인드 하셔가지고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착착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팟캐스트에 다 올라져 있죠? 아마 그때 공개방송 했던 거는 그 네. 유료 콘텐츠로 해서 900원? 예, 900원 올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 들으셨더라고요. 그냥 들으실 분들만 들으세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너무 좋았는데. 네. 이거를 계속 들어야지 부룡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제 약간 돌려서 얘기하시는 스타일이니까 많이 들어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정규 강의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 톤으로 몇 주 하세요? 보통 5주까지 하죠. 야, 그러니까 야. 지금 이렇게 딱 15분 하신 것도 이렇게 내용이 깊이가 깊은데 5주 동안 하면은 이런 얘기를 5주 동안 듣는 거 아니에요? 한 500만 원 하나요? 이 강의 가격가? 50만 원보다 쌉니다. 예, 부룡님 부지런 카페 가면은 이제 부룡님 정기 강의도 아마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곧 또 오픈할 테니까요. 곧 네, 좀 저희도 열심히-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초보자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금 뭔가 이벤트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조금 더 깨우치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알려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는 쪽으로 좀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뇌세척이라고 그러던데. 어머, 뇌세척? 우리는 뭐 거의 반 때리는데. 와, 저기는 역시. 뭔가 고급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다들 왜 이렇게 시샘들하지? 아, 저 안정된 톤과 내용과 고급진 단어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얘기하면은 적폐스럽게 되는데 부룡님이 얘기하면은 그냥 귀가 기울이게 만들어주시니까. 별로 안 알려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부룡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